이 연방상원 최고령 의원 다이언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법관 인준청문회에서 공화당 위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 등을 잇따라 칭찬하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 내 강경 진보파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당내 내홍이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영수 국장. 네. 이 선거를 2주도 채 남겨놓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으로 인해서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최고 고참 현역 의원이죠.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때문에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CNN은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민주당 이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이 에이미 커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돌출 행동으로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청문회에서 에이미 커니 베럿 지명자에 대해서 칭찬하는가 하며 아하.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엄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에게도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아주 호평을 너무 네. 잘한다 뭐 이렇게 호평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속을 태웠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분위기가 더 경직된 듯합니다. 굉장히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경직돼 있어요. 현재 네. 그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법관 후보 지명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무리수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한 지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법관 후보 지명 자체도 무리한 것이었고 또 지명한 사람을 이렇게 빨리 또 인준시키려는 것도 굉장한 무리수다. 또 과거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2016년 때와 비교해 보면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또 이 법사위원회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이분이 1933년생입니다. 6월 네. 9월 달에. 그래서 87살이에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런 분이 지금 그 민주당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새 대법관 지명자와 공화당 법사위원장을 향해 굉장히 칭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전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훌륭한 대법관 지명자고 공화당 그 청문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버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민주당 당내에서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네. 이것이 지금 CNN의 보도 내용입니다. 특히 진보 좌파 의원들, 민주당도 뭐 보수적인 의원부터 진보 성향 의원들이 여러 명들이 그 산재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진보 좌파 강경파 의원들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을 법사위에서 빼가지고 다른 위원회로 보내버려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도 제명당했던데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도 제명을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죠. 금태섭 의원은 초선이고요. 비중이 상대가 안 되죠. 민주당에서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면 엄청난 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뉴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제 이 언론들, CNN을 비롯한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부터 굉장히 질문을 퍼붓고 있지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말하기가 어렵죠.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같은 분을 비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걸 또 아무 문제 없다고 뭉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을 만나가지고 매우 진지하고 긴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네. 거기까지만 딱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딕 더빈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은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 중에서 척 슈머 원내대표에 이어서 당내설 두 번째 실력자입니다. 평소 언론들 인터뷰 요청에 항상 잘 응하는, 그래서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대표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 딕 더빈인데, 네. 이 딕 더빈 상원의원도 언론들의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질문이 이어지자 I'm not going to comment. 나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CNN 프로그램 The Read with Jake Tapper에 나와서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바로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하는 말들을 굉장히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초반에는 좋았다. 이게 나흘 동안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첫날 이틀째 사흘째까지 좋았는데 마지막 나흘째에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해할 만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완곡하지만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을 알 수가 있을 듯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의 상원 지도자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 또 이인자 딕더빈 상원의원 등이 대놓고 말을 못할 정도로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민주당의 확고한 큰 어른이죠. 이 사람 87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모습으로 예전과 다름없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만 지금 사반세기 그러니까 네, 25년간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법사위원회 아주 터줏대감입니다. 또 이번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상원에 장악할 경우에 차기 연방상원 법사위원장 영순위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이어서 이런 분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다른 데로 돌린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고요. 그랬다가는 정말 선거 앞두고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 거물인데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굉장히 온건파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서도 굉장히 온건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공화당 의원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어허. 공화당과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준청문회에서도 마지막 날 나흘째 되는 날 사실 4일간 굉장히 인준청문회 하느라고 고생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 민주당의 큰 어른으로서 이 린지 그레엄 법사위원장, 공화당의 린지 그레엄 법사위원장에게 자기가 지금껏 겪어본 청문회 중에 최고였다. 아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무 진행을 잘했다. 이런 네. 칭찬을 했고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에게도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칭찬을 호평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민주당을 상징하는 연방상원 의원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은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 상원의원 때문에 전선이 흐려지고 있다. 지금 세게 싸워야 되는데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을 다른 데로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그렇죠, 일이고요. 어렵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대법관 인준도 문제지만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지역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인데 이분도 지금 공화당의 대표적인 강경파고 굉장히 공화당을 상징하는 연방상원 의원 중에 한 분인데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연방상원 선거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도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도전자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지금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낙선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린지 그레엄만큼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야 상원 의석 하나를 뺏어올 수 있고 공화당의 대표적인 저격수면서 가장 공격력이 강한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을 떨어뜨리면 민주당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역대 청문회 중에 최고였다는 어마어마한 찬사를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네. 11월 선거에서 굉장한 힘이 될 수도 있는 이 상대편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가 이러다가는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도 당선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느냐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공화당에게 호의적인 발언을 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러나 본인 소신에 의해서 청문회가 좋았다고 그러고 또 대법관 지명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글쎄요 민주당에서 과연 막을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아무튼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뜻밖의 선거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 지금 네. 민주당의 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합주들이 아무래도 네. 관심인데 그중에서도 이 펜실베니아주가 단연 최고의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네, 펜실베니아가 그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6개 경합주 중에서도 러스트벨트 3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펜실베니아가 가장 지금 접전인 것 같아요. 이 러스트벨트 3개 주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인데요.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5%, 6% 정도 차이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한 5%, 6%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 이 펜실베니아는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3.5%까지 좁혀졌어요. 와우, 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정치 분석 매체가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펜실베니아는 3.5%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투표해봐야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미시간, 위스콘신도 아직은 한 5% 차이 나지만 점점 추세가 지금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경합주에서는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이 시간에 조 바이든 후보 쪽에서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유권자들에게 호소한 그런 지금 발표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 점점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방문했잖아요. 네, 기사 맞습니다. 올리고 있어요. 예, 네. 펜실베니아는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아직은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지만 펜실베니아는 이 정도면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는 것 같고요. 펜실베니아를 잡으면 나머지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까지 잡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금 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북서부 이리시를 방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내가 이긴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어제 청중들 앞에서 확실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2016년 대선 때도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당시 후보가 펜실베니아를 이긴다고 나왔는데 뚜껑을 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이겼고 결국은 그해 대통령에 당선이 됐거든요.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조 바이든 후보는 내일 열리는 그 마지막 디베이트 준비 때문에 네. 지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아마 고령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해서 중단하고 토론 준비에 열심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를 대표하는 도시죠. 필라델피아를 방문해서 대신 지금 선거 운동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좀 판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대신 나설 정도라면 판세가 확실히 좀 좁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